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어떠신가요? 제 생각에는 인간관계만큼 스트레스 받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간관계를 크게 어려움 없이 잘 유지하고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무시 못하는 남들보다 한 수 위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인간관계 한 수 위인 사람의 10가지 특징,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능한 분명하고 정확히 말한다. 인간관계에서 한 수 위이고 어딜 가도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정확히 얘기하려 한다. 이는 다른 사람에게 철저한 인상을 준다. 철저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느낌을 준다. 이런 사람은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존재로 보인다. 자신의 일이나 업무를 잘 이해하고 있을수록 분명하게 소통하기가 더 쉬워진다. 업무와 관련된 사람이나 영향을 모두 잘 알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 이런 사람은 당연히 무시하기 힘든 존재가 된다. 회의나 업무 관련 대화에서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해 말하는 사람은 분명하고 정확한 사람이다. 자신의 의견을 추가할 줄 아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며 상사에게는 인정받고 경쟁자에게는 경계의 대상이 된다. 그런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기는 쉽지 않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으며 상대방에게 이용당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빈틈이 없고 단단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상대방은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 두 번째, 분명하게 짚고 넘어간다. 인간관계에서 대접받고 한 수 위로 보여지는 사람은 상대방이 애매하거나 비꼬는 말을 할 경우 그 말을 하나하나 따져보며 어떤 의도로 한 것인지 진지하게 묻는다. 이렇게 말의 의미를 분명히 하려는 행동은 상대에게 빈틈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고 혹시 모를 오해나 착각에서 인간관계를 지켜준다. 이런 태도는 상대방에게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으며 까칠하거나 깐깐하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다. 무례한 행동을 받았을 때는 즉각적으로 반격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당신의 말은 이라고 물으면 상대방은 농담으로 넘기거나 비판적으로 대하거나 둘 중 하나인 반응을 보인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라고 대답하면 된다. 상대가 왜 이렇게 진지해? 라고 묻는다면 진지한 건가요? 저는 진짜 궁금한데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답할 수 있다. 따지고 까칠하게 구는 것이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고 진상 같아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못했기에 나중에 후환이 되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의 감정에 내 말투와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라. 공과 사를 구분하고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을 피한다면 잘못을 짚고 넘어가는 태도는 훌륭한 무기가 되어준다. 세 번째, 있는 그대로 자신을 인정한다. 인간관계에서 진정한 인정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종종 가식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이때 품위가 떨어지게 되는 순간이 발생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내면과 겉모습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내면의 본성이 드러나려고 할 때 의지력이 약해지면 본성이 터져나온다. 내면의 불안한 감정을 의식적으로 억누르려 하지만 감정이 격해지면 그 억누르는 힘이 사라지면서 내면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 품이 있는 사람들은 내면과 외면이 잘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이 덕분에 나쁜 본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아무 영향 없이 행동할 수 있다. 이런 상태에 도달하려면 내면을 잘 다스리고 말과 행동을 꾸준히 연습해야 한다. 그렇지만 더 쉽고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내면과 외면이 일치하게 된다. 좋은 말과 태도를 익히면 더욱 편안하게 품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품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식이 없는 이유는 그들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나쁜 점, 열등감, 그리고 한계도 인정하게 된다. 이렇게 인정하더라도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물론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자신이 못난 사람이나 실패자로 보이는 것이 싫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진다. 나쁜 점이나 열등감을 언급하면 반응이 격해지고 공격을 부르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면 공격자는 더욱 공격하고 싶어질 것이다. 마치 큰 약점을 잡힌 것처럼 행동하게 되면 공격자의 힘이 더 강해진다. 하지만 자신을 인정하면 공격이나 방어의 필요가 사라진다. 상대의 공격에 자존심이 상하거나 얼굴이 붉어지지 않게 된다. 상대가 내 말과 행동을 비꼬더라도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하면 그 상황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무례한 공격은 힘을 잃게 되며 이로 인해 말과 행동에 여유가 생긴다.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많은 싸움에서 여유 있는 태도는 강자의 신호로 인식된다. 강한 사람이라면 흔히 보이는 모습이다. 여유와 편안함은 품위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며 자신을 인정함으로써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을 때는 그게 한계였지만 인정을 통해 출발점이 바뀐다. 경계가 확장되면서 오히려 더 발전할 수 있는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네 번째, 발끈하지 않는다. 대화 중에 상대방과 의견이 다르면 발끈하고 화를 내는 경우가 있다. 다른 의견을 틀린 것으로 받아들이면 공격을 받는다고 느끼거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내 영역이 침범당했다는 느낌이 들어 몹시 불쾌하고 화가 난다. 하지만 품위 있는 사람들은 쓸데없이 쉽게 발끈하지 않는다. 그들은 다름을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를 뿐이며 상대도 자신의 타당한 이유로 행동한다고 이해한다. 그래서 다름을 배움의 기회로 여길 수 있게 된다. 다른 의견을 다양한 관점과 배움으로 받아들이면 태도가 부드러워진다. 그러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더욱 더 부드럽게 반응하게 된다. 품위는 무엇일까? 품위를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것이다. 품위는 사회적 윤활제 역할을 하여 다른 의견이 갈등으로 커지는 것을 막는다. 따라서 품위는 함께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방법과 태도다. 품위 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안정감을 느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올바른 대화를 원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원한다면 나와 다른 상대방도 나처럼 목표를 가진 사람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그 목표가 나와 조금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며 대화하라. 결코 틀린 것이 아니다. 그저 다른 것일 뿐이다. 다섯 번째,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여러 행동들을 할 때 때때로 의미를 지나치게 해석하고 불필요한 감정을 소모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별 생각 없이 말한 것에도 왜 저렇게 얘기하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같은 생각을 하며 밤에 잠도 못 이룬다. 하지만 내면이 강하고 인간관계에서 항상 대접받는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을 지혜롭게 피한다. 이들은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과도하게 분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자신에게 중요한 것에만 집중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타인의 말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필요할 때는 그 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다. 다만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는다. 착해 보이지만 내면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들은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다는 합리적인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자신이 조절할 수 있는 부분에만 집중한다. 이들은 또한 타인의 칭찬에 과도하게 기뻐하지 않는다. 감사한 마음은 있지만 그것이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반면에 누군가의 비난이나 부정적인 평가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는 타인의 평가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간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라는 생각 때문에 행동을 조심하거나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기도 한다. 그러나 내면이 강한 사람들은 남의 판단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이들은 이기적이거나 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착함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친절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는 과도한 참견으로 보일 수 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남의 기준에 맞추려 애쓰기보다는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 이는 단순히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가치와 윤리의 바탕을 둔 자신만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다. 이들의 또 다른 특징은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이라면 남들이 뭐라고 하든 밀고 나갈 용기가 있다. 이는 무모함과는 다르다. 충분히 고민하고 판단한 뒤 내린 결정이기에 그만큼 확신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항상 자신만 믿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이들은 늘 열린 마음으로 다른 의견을 듣고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다만 들은 의견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다시 한번 판단한다. 6번째, 남을 원망하지 않는다. 인간관계에서 항상 한 수위이고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잘못이 100% 확실하더라도 남을 탓하지 않는 이유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다. 남을 탓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위로가 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계속해서 남을 탓하면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이해해주던 아픔도 결국 외면하게 된다. 처음에는 동정심으로 다가왔지만 계속해서 불평만 하면 듣기 싫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스스로 극복할 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한심하고 독립심이 없는 사람처럼 여겨진다.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운이 빠진다. 푸념을 계속 듣는 것은 누구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다. 결국 문제가 어떤 원인에서 비롯되었든 해결은 나의 몫이다. 이 점을 이해한다면 남을 탓하지 않거나 짧게 끝내는 것이 좋다. 남 탓하는 시간 대신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품이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그 즉시 행동으로 옮긴다. 진정한 품이 있는 사람은 겉모습만 품위 있게 보이려는 사람과는 다르게 현실적인 문제를 살피고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이런 의연한 모습이 사람들에게 품위를 느끼게 만든다. 물론 밝히고 해야 할 경우가 있다.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여 오해를 없애야 할 때는 그럴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남을 원망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는 모습에서 진정한 품위가 느껴진다. 진정한 품위 있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7번째, 가끔은 까탈스러운 모습도 보인다. 인간관계에서 한 수 위인 사람들은 가끔은 까탈스럽게 행동한다. 이는 쉽게 다가오는 사람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쉬워 보인다는 것은 절대 좋은 것이 아니다. 인간관계에서는 타인에게 쉬운 사람보다는 약간 어려운 사람이 되는 것이 좋다. 친절함이 많은 친구를 만들어줄 것이라는 오해가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친절한 사람들은 진정한 친구보다는 자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더 자주 만나게 된다. 자신을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우울증, 불면증, 고립감에 시달리게 된다. 인간관계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겪는 가장 큰 이유는 경계가 없는 친절함 때문이다. 상대방이 무례하게 대하는 원인은 처음에는 상대방에게 있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무례하게 대한다면 그 원인은 오히려 자신에게 있을 수 있다.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거나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면 상대방은 이를 힘으로 받아들여 자신의 의지를 더욱 강력하게 표현하려고 할 것이다. 당연히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상대방의 행동을 참고 노력하더라도 큰 성과를 얻지 못한다면 태도를 바꾸는 것이 좋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자신의 권리와 기대치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이를 존중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상대방이 자신을 무례하게 대하는 것을 방지하고 더욱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기분과 생각을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의 경계를 존중하도록 요청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자신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를 재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자신이 상대방의 무례한 행동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약간 어려운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자신의 진짜 가치를 인정받고 더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8번째, 침묵을 어색해하지 않는다. 침묵이 불편하여 아무 말이나 내뱉는 것은 자신의 내면의 불안정함을 드러내는 행위이다. 이는 어찌 보면 인간의 약점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사람들은 종종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굳이 필요하지도 않음에도 필요 이상의 말을 하곤 한다. 이는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이며 때로는 자신의 위치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침묵을 불편해하지 않는 것, 즉 침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는 상호 간의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침묵은 나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책임이다. 이를 인식하고 침묵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한 단계 위에 서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된다. 나는 말하고 싶을 때 말할 것이고 너도 말하고 싶을 때 말하라는 태도는 갑을 관계를 넘어서는 상호 존중의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 태도가 무례하게 비춰질 수 있으므로 의미 없는 말은 하지 않되 은근한 미소를 띠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이 침묵이 어색해서 아무 말이나 하려는 의무감에서 벗어나고 상대방에게도 같은 의무가 있음을 인식할 때 우리는 진정한 의사소통의 가치를 이해하게 된다. 침묵 속에서도 편안함을 느끼고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자연스러움을 유지할 수 있다. 우리는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침묵이 주는 편안함과 자유로움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자신과 상대방을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는 인간관계에서의 성숙함을 나타내며 진정으로 의미 있는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9번째,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는다. 인간관계에서 한 수 위인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집착을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큰 기대를 걸지 않는다. 이들은 사람들과의 만남에 특정한 목적을 두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편안함을 느낀다. 하지만 관계에 집착하게 되면 과도한 친절이나 기대가 생기고 이는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서로 친해지는 속도가 맞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외로움을 느끼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인간관계를 맺으려는 사람들은 쉽게 집착하게 된다. 그러나 과한 집착은 결국 좋은 결과를 낳지 않는다. 인간관계 한 수 위인 사람들은 그저 상대방과 자주 만나고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는 작은 시간이 쌓여 자연스럽고 편안한 관계를 만든다. 우리는 인간관계를 맺을 때 자연스러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급하게 다가가면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천천히 시간을 두고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더 좋은 관계를 만드는 방법이다. 또한 상대방에게 기대를 너무 크게 가지면 실망할 가능성이 높다. 기대를 낮추고 상대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관계는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상대방의 속도에 맞추고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과정을 즐겨라. 우리의 목표는 상대방과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어야지 인간관계에 매달리는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다. 10번째, 상대방의 사소한 잘못은 너그럽게 넘어간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다른 사람의 실수를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은 실수를 비난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며 상황을 이해한다. 작은 실수는 가볍게 넘기고 오히려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함께 고민한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위로가 되고 실수한 것을 도와준 것에 고마움을 느끼며 더 나은 행동을 하려고 노력한다. 결국 이런 이해와 신뢰가 쌓여 좋은 인간관계로 이어진다. 인간관계 한 수 위인 사람들의 10가지 특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경험담이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입니다.